이것만 바꿨는데 2달 만에 12kg 감량. 그냥 들으면 딱 흔하디 흔한 과대 다이어트 약 광고 사례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제 가족과 친척, 지인 그리고 저를 진료한 의료진들이 같이 보지 않았다면 믿기 힘들 정도로 극단적인 예이지만 불과 2년 전에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저는 164cm 키에 20대 후반부터 50kg 정도의 몸무게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0대 후반쯤부터 일상생활 중 갈증을 심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퉁퉁 붓는 날이 반복되더니 그게 부은 살처럼 되고 단기간 내에 10kg 이상 몸무게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 상태로 2년 정도 머물면서 몸무게도 더 늘고 건강 상태까지 악화되며 안 아픈 곳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거친 끝에 받은 진단 결과를 듣고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 체계가 붕괴되어서 내 몸이 물을 흡수를 못하고 순환도 못하고 거기다 배출까지도 잘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온몸이 땅땅하게 붓고 피부 표면을 건드리면 터질 듯 아팠던 것입니다. 거기다 고통은 심한데 딱히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순환이 잘 안 되는 악조건 때문에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한 기억뿐입니다. 병원에서는 갈증을 줄여주는 약 말고는 달리 처방해 주는 것도 없었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 저를 항상 걱정해 주시는 저희 시아버님께서 알칼리수가 몸에 좋다고 하시며 적극 권해 주셨습니다. 마셔보니 보통 물보다 훨씬 잘 마셔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반 정수물 대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갈증이 나도 물을 마실 때 잘 넘기지 못해 찔끔찔끔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몸에 맞는 알칼리수로 바꾸니 물이 잘 넘어가서 맘껏 마셨습니다. 하루에 평균 2리터 정도 매일 마실 수 있게 된 이유는 전과 달리 알칼리수는 흡수가 잘 됐는지 바로 배출할 수가 있어서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가는 게 문제였지만 더 이상 몸이 붓지를 않았습니다. 알칼리수를 마신 후 순환이 잘 되니 몸도 날로 가벼워지고 2달이 채 되기도 전에 이전의 몸 상태로 돌아온 저를 발견하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물만 제 체질에 맞는 걸로 바꾼 것뿐이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니 하고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소개해드릴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물 건강법이라는 책에 다루어집니다. 이 책은 동국대학 겸임교수이신 만성질환 전문의 선재광 작가님께서 전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피해독 물 건강법을 다룬 책입니다. 좋은 물을 충분히 마시면 질병의 80%는 예방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쓰여진 이 책 내용 중 제 사례가 해당되는 부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이 우리 몸에 이로운 것은 아니다. 좋은 물, 즉 미네랄이 풍부하고 pH 7.1에서 8.5의 약 알칼리수를 마셔야 물의 건강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그 이유는 인체의 세포와 혈액이 약 알칼리성이고 약 알칼리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진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영양분의 흡수를 돕고 각 기관을 구성하는 등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알칼리수에 대한 중요성을 다룬 부분이 더 있어서 그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좋은 물을 가려 마셔야 한다. 좋은 물이란 미네랄이 풍부하고 pH 7.1에서 8.5의 약 알칼리수를 말한다. 그 이유는 인체의 세포와 혈액이 약 알칼리성이며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영양분의 흡수를 돕고 각 기관을 구성하는 등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네랄이 빠진 산성수를 마시면 우리 몸은 균형을 잃고 각종 대사 문제를 겪는 것은 물론 뇌졸중, 암, 심장병 발병률이 높아진다. 약 알칼리수를 마셔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몸속에서 필요 이상으로 늘어난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점이다. 활성산소는 적정량일 경우엔 면역체계 강화, 근육 재생을 비롯해 세포 신호 전달과 항상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산화환원 신호의 매개체가 되어 우리 몸을 보호한다. 하지만 적정량 이상으로 많아지면 세포를 산성화시켜서 암, 고혈압, 동맥경화, 아토피 피부염, 간질환, 뇌졸중, 스트레스성 위염, 천식, 당뇨병 등 다양한 만성질환을 유발한다. 이렇게 양면적인 활성산소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약 알칼리수를 마시는 것이다. 저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면역체계의 붕괴로 인해 순환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의 말처럼 제가 알칼리수를 마셔서 활성산소의 수치가 적정량으로 회복되어 면역체계가 강화된 듯합니다. 저의 병의 원인이 면역체계의 붕괴였다고 했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강화되니 순환도 해결된 듯합니다. 아마도 순환이 잘 되면서 몸속 독소와 노폐물 또한 상당량 배출되었을 거라 짐작됩니다. 정말 활성산소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니 저는 잘 알지도 못한 채 체험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새삼 그 중요성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다음 내용은 사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해독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 더욱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독소 배출 기능이 탁월해 평소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맑아지면서 모세혈관에서의 혈액순환이 순조로워지는 등 대사의 균형이 바로잡히고 두뇌가 활성화되고 살도 빠진다. 그 영향으로 면역력이 강해져 감기, 생리통, 두통, 장염, 고혈압, 당뇨병, 암 등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바이러스의 침투도 막아낼 수 있다. 우리가 물 섭취를 소홀히 할 경우 체내 수분 감소로 인해 노화가 진행된다. 그러면 세포가 건조해지면서 행동이 느려지고 피부의 윤기와 탄력이 사라지며 골다공증이 생기고 살이 찌며 두뇌 활동과 정서에 문제가 생기고 독소 배출이 안 돼요. 신체 대사와 혈액 상태가 나빠진다. 따라서 물을 충분히 마시면 인체가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 노화까지 늦출 수 있다. 노화까지 늦출 수 있다니 정말 우리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약 60에서 70%의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람은 물을 먹지 못하면 평균 3, 4일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수분을 섭취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의 한계는 7일 정도라는 것이 의학계의 통설입니다. 그러나 정상 체중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대략 꽤 오랜 시간을 물만 마셔도 살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3주 정도는 생존할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단 3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3일 뒤에는 참혹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물을 충분히 균형 있게 섭취하면 인간의 생명력은 극대화됩니다. 황제내경에서는 물을 잘 조절해서 섭취하면 인체가 균형을 유지하게 되어 신기할 정도로 생명력이 증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체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물을 빼놓고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변종이든 신종이든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이러스의 침투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그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증상 없이 지나가거나 감기처럼 대수롭지 않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면역력도 키우고 바이러스의 공격에도 약해지지 않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물은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서 성모 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예방합니다. 점막이 건조하고 충혈 상태가 지속되면 바이러스 점막 친화성이 강해집니다. 즉, 점막이 바이러스를 걸러주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물을 자주 마시면 바이러스가 점막에 머물지 못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감염병의 증가로 백신을 접종할 일이 많아집니다. 백신 접종 이외에도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백신 접종 이후 고열이 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체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체내에서는 500cc의 수분이 손실됩니다. 이때 물을 충분히 마시면 체온이 조절되면서 백신 접종 후유증에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더 나아가 물은 신진대사 균형을 잡아주고 혈액을 맑게 하며 모세혈관에서의 혈액순환을 순조롭게 하고 분해를 활성화하며 호르몬 작용도 원활하게 만듭니다. 즉, 물을 충분히 꾸준히 마시면 체내 독소가 자연스럽게 배출되어 혈액이 맑고 깨끗해지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집니다. 체내에서 물의 독소 배출 기능은 탁월합니다. 우선 물은 신장 기능을 촉진해 노폐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출합니다. 또한 피부세포에 도달한 물은 땀과 함께 노폐물을 다시 한번 배출시킵니다. 혈액으로 돌아간 물 역시 세포에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고 혈액을 맑게 한 뒤에 각종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그 영향으로 면역력이 강해져서 감기, 생리통, 두통, 장염, 고혈압, 당뇨병, 암 등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노화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몸은 90%가 수분이고 80대 노인의 몸은 50%가 수분입니다. 체내 수분이 줄어든다는 것은 노화가 진행된다는 증거이며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체내 수분 감소로 노화가 시작되면 세포 자체도 건조해집니다. 노인이 되면 땅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행동마저 느릿느릿하게 되는데 이는 뼈와 근육의 세포에서 수분이 빠져나오고 세포 자체가 건조하고 딱딱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수분이 빠져나가 버석거리고 주름이 늘어납니다. 또한 나무가 마르면 속이 비듯 우리 뼈에도 구멍이 많아져서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이런 점에서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 충분한 물 섭취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류의 질병과 물의 연관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루 2리터의 좋은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질병의 80%가 예방된다. 물론 물은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해서 우리 몸이 저절로 질병과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숙면도 취해야 몸의 기관들이 제 기능을 다하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지킵니다. 암이 생기지 않는 유일한 장기가 있다. 바로 심장이다. 나는 그 이유를 알고자 연구한 결과 다음에 4가지를 밝혀냈다. 심장에는 체내 그 어떤 장기보다 산소가 풍부하다. 다른 장기는 몰라도 심장만큼은 항상 정확하게 에너지가 공급된다. 심장은 태아일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심장은 혈액으로 채워져 있으며 혈액의 94%는 물이다. 즉, 산소, 에너지, 운동, 물의 시너지 작용이
심장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심장에 암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누구나 직접 챙길 수 있는 것은 물뿐이다. 산소는 호흡할 때마다 들이마시지만 대기오염으로 인해 중금속 등의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산소의 상태를 깨끗하게 하고 싶지만 산소는 대개 퍼져 있고 주변 환경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물은 다르다. 비교적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양질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극빈층이든 최상류층이든 노동자이든 사무직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비용도 크게 들이지 않는다.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움직일 때마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땀도 더 많이 흘려서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탈수 현상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 만약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아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수분이 부족함에도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배가 고픈 것으로 인식한다. 그 결과 음식을 더 먹게 되고 체중 조절에 실패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는 이유는 또 있다. 급격히 체중을 줄이면 정작 빼려고 했던 지방은 빠지지 않고 다량의 수분이 먼저 빠진다. 체중은 체내 장기의 무게 운동을 순환하는 체액의 무게와 아직 배출을 하지 않은 음식 찌꺼기의 무게의 총합이다. 만약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면 체내 글리코겐이 손실되는데 이때 많은 양의 수분이 동시에 빠져나간다. 글리코겐이 빠져나가면서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니 당장 체중이 줄어들어 사람들은 다이어트가 되고 있다고 착각한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도 모르고 말이다. 물은 열량이 전혀 없어서 아무리 많이 마셔도 살이 찌지 않는다. 그러니 살찔 걱정은 버리고 물을 식간에 마셔서 포만감을 유지하자. 그렇게 하면 식사량을 줄일 수가 있다. 또한 물은 음식물이 지방으로 변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음식을 섭취하면 에너지로 전환되고 전환된 에너지는 글리코겐으로 저장된다. 글리코겐은 반드시 수분과 함께 저장된다. 만약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음식물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전환되지 않고 글루코스 형태로 혈액에 남게 된다. 문제는 그것이 간에서 체중을 늘리는 지방의 형태로 바뀐다는 점이다. 그러나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음식물의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되어 글루코스가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이 차단되기에 지방이 늘어날 이유가 없어진다. 체내에 들어온 물은 축적된 지방을 없애는 데도 효과적이다. 지방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지방 연소 효소가 잘 활동해야 되는데 물이 지방 연소 효소의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다이어트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듯 우리가 좋은 물을 적정량 마시면 우리 몸은 여러모로 좋아져서 물이 94%로 이루어진 피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심장이 이런 깨끗한 혈액으로 채워지고 순환을 하게 합니다. 저자의 설명처럼 이러한 선순환은 건강뿐 아니라 저처럼 불필요했던 노폐물이나 독소들을 배출시켜 체중도 줄게 한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 마시는 물로 인한 포만감으로 인해 식사량이 줄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정말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물의 성분에 관한 저자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랄은 체내 비중이 체중의 4에서 5%에 불과하지만 신진대사를 조율하는 중요한 영양소다. 미네랄 부족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인체의 심혈관, 호흡기, 피부,
눈 등의 장기의 질병이 생기는 것은 물론 암과 노화가 촉진될 수 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음식 알레르기, 두드러기 등과 같은 면역 질환이 생기는 등 약 900가지의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중요한 미네랄을 가장 쉽게 섭취하는 방법은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는 물을 마시는 것이다.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면 체내에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고 영양분을 빠르게 세포 속으로 옮겨주는데 그 사이 미네랄이 인체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며 다른 영양소들의 흡수를 돕는다. 미네랄은 인체의 해독 과정에도 관여해 세포가 활동할 때 생기는 암모니아와 탄산가스를 배출시키기도 한다. 미네랄이 없더라도 물은 갈증 해소라는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갈증 해소만으로는 부족하다. 체내에 들어간 물은 세포의 바깥쪽을 채우는데 미네랄이 없는 물을 구조적으로 다른 편성에 의해서 세포 안에 있는 미네랄이 세포 바깥쪽으로 빠져나간다. 따라서 미네랄이 없는 물은 당장의 갈증은 해소하지만 결국 체내 미네랄을 도둑질하게 된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금강경 박사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한 물과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게 한 뒤에 혈액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역삼투압 방식으로 추출한 물을 마신 사람의 백혈구는 심하게 응고되어 있었다. 백혈구는 인체가 병원군과 싸우는 주력 병사인데 이들의 힘이 약화되었으니 적군과 제대로 싸울 리가 만무하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암세포가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암세포의 입장에서는 약한 쪽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산성수는 약한 쪽을 만드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백혈구만이 아니다. 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산성수를 마시고 20분 뒤에 관찰해 보면 적혈구들이 서로 엉켜 있었다. 적혈구는 인체 구석구석에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산성수가 혈액을 더럽히고 적혈구의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등 혈액의 기능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산성수는 당뇨병에도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 두유, 커피와 같은 음료는 결코 물을 대신할 수 없지만 과일과 채소는 물을 대신할 수가 있다. 이러한 커피, 우유, 술 같은 음료들은 수분 배출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탈수 증상을 불러온다. 반면에 과일과 채소에는 수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꾸준히 챙겨 먹는다면 물 섭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수분이 우리 몸에 천천히 공급된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물은 마시면 직접적으로 체내 수분을 공급하지만 과일과 채소 속의 수분은 소화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것보다 천천히 체내에 수분을 공급한다. 물은 아주 훌륭한 수분 공급법이다. 갈등이 심하다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거나 여름에 찬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수분 중독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짧은 시간에 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면 인체는 저나트륨 상태가 되는데 이때 세포가 부풀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예를 들어 뇌세포가 부으면 뇌부종이 와서 의식을 잃거나 호흡곤란 증상을 보일 수가 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물 마시기 콘테스트에 참석한 한 여성이 3시간 동안 거의 4리터의 물을 마시고 1시간 뒤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과일이나 채소로 수분을 보충하면 이런 위험한 상황은 생기지 않는다. 미네랄에 대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무분별하게 물을 과도히 섭취할 경우 인체를 심각하게 망칠 수 있는 수분 중독에 관한 경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저자는 급하게 과다한 양의 물을 마셔
사망한 사례를 들려주며 독자들에게 올바른 수분 섭취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마시는 것이 물을 마시는 올바른 방법인지 책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물을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조금씩, 천천히, 자주 마시기, 운동 전후에 수분 보충하기, 찬물 마시지 않기, 질병에 따라 물 섭취 조절하기, 연령과 계절에 맞게 물 섭취하기, 생수를 마실 땐 먹는 샘물 여부와 수원 확인하기, 뚜껑 딴 생수는 그날 다 마시기 등이 있다. 의학적으로 하루에 마셔야 될 물의 양은 6잔에서 8잔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양으로는 다소 부족하다. 우리의 몸은 20시간 내내 물을 순환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은 평생 되풀이 된다. 끊임없는 대사의 순환 과정에서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은 그저 생명 유지의 필수 기능에 쓰고 나면 그만이다. 그럼 하루 적정 물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 각자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건강한 성인의 경우 자신의 몸무게에서 0.03을 곱해서 나온 값이 하루 적정 물 섭취량이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인 여성의 경우 하루에 1.8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물을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하기 30분 전이다. 이 시간에 물을 마시면 소화기관이 음식물을 소화시킬 준비를 할 수가 있다. 특히 위염, 십이지장염, 위궤양 등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 식사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아침 식사 전에 마시는 물은 소화에 큰 도움이 된다. 아침에 잠이 깬 뒤 물을 한 컵 마시고 30분 뒤에 식사를 하면 몸 전체에 활력이 돈다.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한다. 카페인이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위궤양을 유발할 수도 있다. 물을 충분히 마셔서 입안 건조를 예방하는 것은 치아 건강에도 무척 좋다. 나이에 비해서 빠르게 충치와 풍치를 겪는 사람들은 침의 양이 적고 끈끈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들은 하루에 물을 한두 잔 밖에 마시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물 섭취량이 적으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소화불량, 위염, 불면증 등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또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예민해지기도 한다. 반면에 물을 천천히 충분히 씹듯이 마시면 두뇌의 수분 공급이 잘 되어 긴장이 풀리고 신경이 안정되어 세포의 활력에 도움이 된다.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물이 흡수되기보다 바로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천천히 마시기를 권한다. 과식했다 싶으면 식후에 바로 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 물이 위액을 희석시켜서 인슐린의 수치를 높이고 소화를 방해하고 가스를 차게 만들어 더 불룩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물은 앉아서 마셔야 한다. 걸어 다니거나 서서 마시면 몸이 편안한 상태가 아니므로 저절로 흡수되지 않고 신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물은 반드시 편안한 자세로 조금씩 침을 섞어 음미하면서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항암의학에서는 수독이라는 증상이 있다. 체내에 들어온 물은 소변, 대변, 땀 등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되어야 하지만 신체 기능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체내에 머물러 독으로 작용해 냉증이나 부종을 유발하고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변비 역시 수독 증상으로 볼 수가 있다. 다만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수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체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을 과도하게 마셨을 때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비장과 위가 허약한 상태에서는 물이 소화되지 않고 명치에 정체되거나 옆구리에 모여서 다시 경락으로 역류하거나 방광에서 넘쳐흐르게 된다.
이는 수분 대사에 일종의 장애가 생겼기 때문이다. 만약 병원에서 간경화 신부전 부신, 기능저하증 신부전으로 전환받았다면 첫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간경화가 있다. 하루 수분 섭취량을 1리터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일부분의 농도가 낮아지고 일부분이 부족하면 혈관의 선도압이 유지되지 않아 수분이 몸 곳곳에 보내지는 게 어려워진다. 그런 상황에서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배에 물이 차는 복수 증상이 생긴다. 신부전 역시 하루 1리터 이하로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심장이 건강해야 혈액을 온몸으로 고루 보낼 수 있는데 심장의 기능이 약한 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그 결과 혈액이 혈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혈관이 높아져서 모세혈관 속 수분의 압력이 비교적 낮은 두뇌와 배로 혈액이 흘러들고 정체되면서 부종이 생길 수도 있다. 부신기능 저하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신 호르몬인 알도스테론의 분비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물을 많이 마시면 수분과 염분이 원활히 배출되지 않아 저나트륨 혈증, 고칼륨 혈증 등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다. 저자는 이렇듯 물 섭취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물 섭취가 질병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경우 또한 들려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당뇨병 환자의 경우 물 섭취가 혈당 정상화에 도움이 되므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음주 시의 수분 섭취법. 술은 절대 빈속에 마셔서는 안 된다. 빈속에 술을 마시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알코올이 무려 3배에서 4배나 더 빨리 흡수된다. 또한 혈당이 급격히 낮아져서 어지럽거나 식은 땀을 흘리고 심장박도가 증가하기도 한다. 그래서 물과 음식으로 어느 정도 위를 채운 뒤에 술을 마셔야 한다. 술을 마시는 사이사이에 물을 수시로 마시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술 한 잔에 물 한 잔 마시기를 권한다. 만약 술만 빨리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빨리 올라가고 세포가 손상되지만 알코올이 흡수되기 전에 물로 희석하면 우리 몸은 희석된 상태의 술을 마시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게 된다. 또한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고 화장실을 자주 가기 때문에 금세 술에서 깨는 효과도 덤으로 얻을 수가 있다. 물 대신 이온 음료를 술과 함께 마시는 방법도 있다. 이온 음료와 술을 함께 마시면 더 빨리 취한다는 말이 있지만 실험 결과에 의하면 이온 음료를 함께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아진다. 술을 마신 다음에 이온 음료를 마셔도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수분이기 때문이다. 다음 날의 숙취도 다소 줄어든다. 수돗물도 정수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수를 사서 마신다. 생수를 고를 때는 가장 먼저 상품 레벨에서 품목이나 품목명을 찾아 먹는 샘물이라고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먹는 샘물이란 수원에서 직접 채취한 자연샘물을 뜻한다. 반면에 혼합 음료로 표기되어 있다면 합성 첨가물이 섞여 있다고 보면 된다. 미네랄 등을 별도로 첨가했거나 지하수, 증류수, 수돗물에 첨가물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자연샘물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혼합 음료 중에 미네랄 워터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야 한다. 법적으로 먹는 샘물은 혼합 음료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관리된다. 혼합 음료는 8개 항목을 검사하지만 먹는 샘물은 원수 상태에서 46개 항목, 생산 제품 상태에서 50개 항목을 검사한다. 뚜껑을 딴 생수는 그날 안에 다 마시는 것이 좋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뚜껑을 딴 생수병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 뚜껑을 딴 직후에 물 1ml당 세균은 단 한 마리였다. 법적 기준은 100마리다.
그런 점에서 생수 자체 위생 상태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생수병에 입을 대고 물 한 모금을 마신 그 즉시 측정했더니 세균이 무려 900마리로 늘어났다. 하루가 지난 후에는 4만 마리가 넘었다. 세균은 30도 전후에서 가장 활발하게 번식하므로 여름철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세균이 한 마리에서 100만 마리까지 증가하는데 단 5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세균이 많은 물을 마시면 복통, 장염 등이 유발할 수 있다. 일단 개봉된 생수는 가능한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고 물을 따를 때만 꺼내야 한다. 지나치게 차다 싶을 때는 따뜻한 물을 섞거나 잠시 실온에 두면 마시기 적당한 온도가 된다. 만약 입을 대고 마신 생수가 하루 정도 지나면 아까워도 버리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될 시기는 여름철이다. 여름에 자동차 안에서 생수를 마신 뒤 그대로 두면 생수병은 그야말로 세균 공장으로 변한다. 단 2시간만 방치되어도 실온에서 보관한 물보다 무려 7배나 많은 세균이 발견된다. 그 이유는 여름철 자동차 안의 온도가 실온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30도가 자동차 외부의 온도라면 자동차 안의 온도는 무려 70도까지 치솟는다. 세균이 번식하기에는 최적의 상태가 아닐 수 없다. 생수병을 연 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세균 수는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생수는 반드시 그날 바로 마셔야겠습니다. 이렇듯 인간에게 물은 생명 그 자체이고 에너지의 근원이며 누구에게나 공평한 자연의 축복입니다. 이런 좋은 물을 올바르게 마시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지만 물을 잘못 관리하거나 나쁜 물을 마셔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물 건강법을 통해 우리의 건강을 더욱 증진시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소중한 글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